안녕하십니까. GS약학연구원 김호원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나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병의 시작은 탁한 혈액과 좁아진 혈관에서 시작합니다. 질병의 원인을 알면 얼마든지 우리는 치료할 수 있습니다. 고혈압증이나 당뇨병이나 협심증, 심근경색, 요실금 피부질환, 피부질환에서는 아토피, 건선피부, 대상포진, 또 족부성궤양, 안질환, 녹내장, 항반변성은 정말 치료하기 힘든 질병이죠. 또한 암, 이렇게 하면 살 수 있다. 뇌졸중, 뇌출혈, 우리가 흔히 중풍이라고 그러죠. 머리가 졸지에 중상을 입었다 그래서 저는 중풍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치매 예방, 절대 그러지 말아야 할 아주 고약한 질병입니다. 또 심장질환, 돌연사, 그리고 기타 혈관계 질환을 오늘 여러분들이 이 치유 강의를 잘 들으시면 분명히 치유할 수 있고 예방할 수 있습니다. 모든 질병은 산소 부족으로 시작한다. 암, 신경경색, 협심증, 돌연사, 심장마비, 당뇨병, 고혈압, 백내장, 항반변성, 뇌졸중, 심부전증이나 궤제병이나 요실금, 족부성궤양, 또 이런 것들이 기타 혈관계 질환이 모두 다 산소 부족으로서 시작된 질병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그러나 피부병 같은 경우에는 부신 기능이 저하가 되면은 피부병이 또 발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이게 대상포진 같은 경우는 장기에 발생하게 되면은 통증이 굉장히 심하고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상포진 같은 경우도 충분히 예방하고 치유해야 될 것입니다. 질병도 공식이 있습니다. 수학처럼 공식이 있는데 위염으로 시작해서 위궤양, 위암이 되고 간염으로 시작해서 간경화, 간암이 되고 폐렴, 폐혈증, 폐암. 근데 여기서는 폐혈증이 상당히 무섭습니다. 폐암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가족과 이별을 준비할 시간이 별로 부족한 암이지만은 이 폐혈증 같은 경우는 폐암보다 더 무섭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 염증에서 발생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염증이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인가? 즉 산소 부족으로 이 모든 질병이 발병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심장질환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돌연사, 협심증, 심근경색. 여러분, 우리가 높은 산에 올라가게 되면 머리가 아프다고 얘기하죠. 어지럽다 얘기를 하죠. 건강한 사람도 높은 고산지대에 올라가면은 무척 머리가 아프고 심장에 숨이 가쁘기도 합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즉, 산소가 부족해서 그런 질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심장질환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중년 여성의 발병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심장의 혈관이 좁아짐으로 인해서 심장에 필요한 산소를 공급하지 못해 심장의 근육이 서서히 파괴된 질병입니다. 즉, 우리 심장에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게 되면 우리 심장의 근육은 서서히 괴사가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 심장의 혈관, 심장 혈관에 죽증이 많이 있게 되면 우리는 산소를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과로가 돌연사의 원인 했는데 저는 여기서 많이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숨졌다는 소식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인은 무엇일까요?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교감신경이 활발히 움직이면서 심장에 산소도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특히 혈관에 콜레스테롤이 많이 붙어 있으면 혈관의 압력이 높아지면서 혈관이 터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관상동맥에 동물성 콜레스테롤로 인하여 좁아지면 목숨을 잃게 된 급사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돌연사, 즉 심장마비를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심장병의 원인은 무엇인가 하면 이 관성동맥 혈관에 콜레스테롤 등으로 좁아진 관상동맥인데 이렇게 우리 관성동맥 혈관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시커무리하게 여기에 콜레스테롤이 다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붙어 있게 되면은 이 붙어있는 혈관으로 산소가 충분히 공급이 될 수도 없을 뿐더러 혈액이 원활하게 흐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심장병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심근경색, 협심증, 심장질환에 대해 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상적으로 심장에 이제 혈관이 있습니다만은 여기 한번 보시면은 심장의 혈관이 잘 내려가다가 여기가 아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는 좁아진 혈관입니다. 그러면은 피가 가다가 여기서 피가 갈 수가 없게 되죠. 그럼 갈 수 없게 되면 여기서 이게 심장 관성이 터지게 되거나 또 막히게 되면 즉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심장 질환으로 이어지는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좁아지게 되면은 우리가 스텐트 시술해서 다시
혈관을 넓히는 이런 시술도 많이 합니다만은 우리는 항상 관상동맥, 즉 심장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런 좁아진 혈관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항상 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협심증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단을 오를 때나 산행을 할 때, 또 스트레스를 받거나 또한 긴장, 불안, 초조 이런 경우에 우리가 갑자기 심장이 아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대부분 약을 드시고 약 2, 3분 후 되게 되면은 이제 통증이 사라집니다만은, 그러나 신경경색 같은 경우는 상당히 통증의 지속감이 오래 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늘 조심을 해야 됩니다. 특히 이 산행을 할 때 갑자기 숨이 차거나 할 때는 여러분 즉시 산행을 멈추시고 그 자리에서 휴식을 취한 다음에 다시 되도록 내려와서 그 정확한 원인 치료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면 협심증의 원인이 또 무엇인가? 혈관의 축종이 협착돼서 그렇습니다. 또는 이 축종이 형성돼서 그러는데, 즉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고산병의 원인과 똑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산소가 부족하게 되면은 근육이 괴사되게 됩니다. 또한 산소가 부족하게 되면은 우리가 늘 의존을 당하게 되고 심장이 무척 답답해 오게 되겠죠. 이것이 바로 협심증의 원인이 또한 되겠습니다. 신경경색, 요실금과 습관성 유순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경경색의 원인, 산소 부족으로 인한 근육괴사, 요실금의 원인, 산소 부족으로 인한 근육괴사, 습관성 유산의 원인, 산소 부족으로 인한 자궁 근육괴사, 이 모든 것들이 근육이 있는 곳은 꼭 산소가 필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산소가 부족하게 되면 우리의 근육들은 서서히 괴사되게 되는 것입니다. 뇌졸중, 중풍, 아까 말씀드렸듯이 졸지에 머리가 중상을 입는다 해서는 이제 중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이 중풍의 종류가 있죠. 크게 뇌경색, 뇌출혈, 고산병, 아까 말씀드린 산소 부족으로 생기는 질병이 되겠죠. 우리 머리에도 산소가 가지 못하면 이런 뇌졸중을 우리는 발병하게 되는 것입니다. 뇌졸중은 한밤중 도적같이 우리를 찾아온다. 이제는 연령, 성별을 가리지 않고 조용히 우리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뇌졸중은 환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이죠.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는 뇌졸중은 15분에 한 명씩 숨질 정도로 치명적인 질환입니다. 뇌졸중도 역시 동물성 식품을 많이 섭취하면 발병하는 것입니다. 이 뇌졸중은 우리가 전조증상을 늘 알고 있어야 됩니다. 뇌졸중 정말 고약하고 괴로운 질병이죠. 한밤중에 도둑같이 눈같이 소리 없이 찾아온 질병이 즉 중풍, 뇌졸중인 것입니다. 최악의 질병, 뇌졸중에 대해 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머리에는 무수히 많은 혈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상적인 경동맥을 보게 되면 혈관이 깨끗하고 혈액순환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경동맥이 협착되면 정상적인 혈관을 통해서 내려오다 이게 보게 되면 요만큼에 대해서 혈관이 좁아지죠. 네. 이 좁아지게 되면 이쪽은 잘 혈액순환이 잘 안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경동맥이 협착이 되면은 우리는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또한 산소가 잘 공급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뇌졸중이 발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동맥이 많이 협착이 돼서 좁아져 있으면은 이게 바로 뇌경색이 되겠죠. 그러나 좁아진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터지게 되면은 이것이 바로 우리 생명을 위협하는 뇌출혈, 굉장히 고약한 질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중풍이 발병하게 되면은 우리는 재활치료하는 데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동맥 부분에 보게 되면은 우리 피를 머리로 올려주는 이런 기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요 혈관에서 제거한 것이 바로 이 클라거, 이게 바로 죽증이 돼야 됩니다. 혈관에서 제거한 클라거 죽증인데 여기 기름덩어리입니다. 이 기름덩어리들이 우리의 경동맥에 붙어 있으면 이쪽으로 피가 더 올라갈 수 없죠. 그러면은 이게 바로 뇌경색 또한 뇌출혈 또한 우리의 중풍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뇌동맥류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뇌동맥은 무슨 뜻인가 하면 뇌동맥에 있는 혈관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혈관이 되어야 될 텐데 이렇게 부풀어 올라 있습니다. 부풀어 올라 있는데 이 부풀어 올라 있는 혈관이 여러분 터지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뇌동맥이 터지게 되면은 우리는 그 자리에서 사망을 하거나 또한 심각한 질환에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뇌동맥 혈관이 이렇게 부풀어 있는지 이것도 우리가 늘 조심 있게 해야 되는데 이 부풀게 된 원인은 무엇인가 하면은 죽증이 쌓이게 되면은 혈액이 순환이 잘 안 됨으로 인해서 약한 혈관 부분이 이렇게 부풀어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뇌출혈.
우리 내추럴 하게 되면은 이게 또 중풍의 원인이 당연히 되죠. 이렇게 피가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즉 뇌동맥이 또한 세동맥이나 뇌에 있는 세동맥이나 혈관들이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터지게 되면 뇌출혈, 즉 중풍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복부대동맥류라고 들어보시죠. 우리 배에 있는 걸 말씀하는 건데 정상적인 복부대동맥은 이건 양쪽이 이제 신장입니다. 정상적인 대동맥은 이렇게 깨끗하고 피가 잘 순환되고 혈관에서 매끄럽습니다. 그러나 대동맥류가 즉 발생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혈관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잘 내려도 이게가 부풀어 있게 됩니다. 부풀어 있거나 또 이게 더 부풀어 오르고 또 이게 더 부풀어 오릅니다. 이게 바로 복부대동맥류라고 하는데 이 질환도 상당히 무서운 질환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동맥에 이 부풀어 올라가지고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즉 터지게 되면은 우리는 상당히 위험한 순간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동맥류도 다음 시간에 제가 또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늘 우리 배에 있는 부분에 손을 통해서 감지하는 그런 것도 우리가 교육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지방질로 막힌 복부대동맥. 자, 이거는 어느 한 번의 지방질로 막힌 복부대동맥인데 피가 드나들 수 있는 혈관에는 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다 무엇이겠습니까? 양쪽에 있는 것들이 네, 이게 다 지방질입니다. 이런 지방질은 여러 가지 이제 기름도 있을 거고 콜레스테롤 또 단백 이런 것들 다 쌓여가지고 이렇게 복부대동맥, 대동을 막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피가 통과할 수 있는 이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 혈관을 가진 사람은 상당히 위험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도 늘 염두에 두어야 하겠습니다. 질병의 주범, 콜레스테롤이 과다하게 우리 혈관을 흐르게 되면 이것이 바로 질병의 주범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혈관의 피에 대해서 사진을 그림을 그려 놓은 것인데 이 콜레스테롤들이 이렇게 피 중간중간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또한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쌓여 있는데 이런 것들이 콜레스테롤이 즉 우리의 혈관이 협착되게 되면은 우리의 질병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죽종, 죽상경화증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지금 혈관, 이건 껍질로 보시면 되겠어요. 혈관 껍질인데 혈관 안에 이렇게 기름 덩어리들이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쌓여 있으면은 혈관에서 이런 것들이 이물질이 없어야만이 피가 잘 순환이 될 텐데 이런 죽증이 많이 쌓여 있음으로 인해서 즉 피가 잘 순환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피가 잘 순환이 안 되게 되면은 우리 세포는 모든 영양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겠죠. 또한 산소도 잘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죽정, 우리의 질병을 발병시키는 원인 인자가 바로 죽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죽증이 우리 혈관에 쌓이지 아니하도록 늘 우리가 식생활에 조심을 하여야겠습니다. 담석증 종류 이렇게 여러분 담석증 이게 상당히 통증이 심한 질병입니다. 담석증이 많이 발병하게 되면은 담석증은 질병도 소고식 식생활 습관에서 오는 질병이다. 소고식 식생활로 인하여 썰개 도리성인 질병인데 특히 살이 많이 찌신 분들은 담석증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제 제가 정의를 합니다만은 이 담석증의 종류가 물론 몇 개 있겠죠.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LDL 콜레스테롤이 많이 쌓임으로 인해서 콜레스테롤 담석이 많이 생깁니다. 이 콜레스테롤 담석이 많이 생기는데 이 콜레스테롤 담석을 반을 딱 잘라보게 되면 안은 노랗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기름이 뭉친 담석이 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생활, 동물적 식품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이 콜레스테롤 담석도 많이 생긴다는 것을 우리는 꼭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름진 음식으로 인한 질병들, 기름진 음식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어떤 질병이 오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심증, 고혈압, 동맥경화, 돌연사, 심장마비죠. 신부전증. 이 신부전증이 참 괴로운 질병입니다. 이건 한번 발병하면 정말 되돌리기가 힘든 질병이 즉 신부전증입니다. 뇌졸중, 치매, 당뇨, 담석증, 그 다음에 궤적병, 정력감퇴, 녹내장, 항반변성, 기타 혈관계, 피가 가는 곳, 혈관이 있는 곳의 모든 질병들이 이 콜레스테롤이 많이 쌓이거나 트랜스脂肪많이 쌓이게 되면 이런 질병들을 발병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꼭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특히 치매라는 질병은 정말 고약한 질병입니다. 본인은 치매가 걸리면 본인은 행복합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세상 물질을 다 인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세상 모든 것을 인지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보호자는 무척이나 힘이 든 게 치매라는 질병입니다. 이 치매 또한 여러분 혈관이 좁아서 오는 혈관성 질환이라는 것을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매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혈관을 넓게 깨끗이 하고
피를 맑게 해주는 것이 치매를 예방하고 우리 뇌졸중을 예방하는 기능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 흔히 우리가 당뇨병이 있게 되면은 당뇨병으로 인해서 고혈압이 온다, 또 신부전증이 온다, 정력이 감퇴된다, 심장마비가 온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당뇨병이 없는 사람도 고혈압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뇨병이 없는 사람도 협심증에 걸릴 수 있습니다. 이게 잘못된 것이냐?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이 글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섭취하는 과다한 LDL 콜레스테롤, 즉 동물성 지방이 어디에 가서 먼저 쌓이냐에 따라 가지고 질병이 발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섭취한 동물성 식품 중에 LDL 콜레스테롤이 눈에 가서 먼저 쌓이게 되면 저기서 안전에 발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백내장 올 수도 있고 항만변성이 올 수도 있고 또 녹내장 올 수 있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섭취한 과다한 동물성 식품에 눈에 가서 있는 혈관에 쌓이게 됨으로 이런 질병이 발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LDL 콜레스테롤, 이런 동물성 지방들이나 또 이 트랜스 지방이 우리의 머리 혈관에 쌓이게 되면 이게 바로 뇌졸중이 발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심장 부분에 가서 우리 LDL 콜레스테롤이나 단백질이나 또한 트랜스 지방이나 이런 지방들이 쌓이게 되면은 신경경색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한 협심증도 마찬가지로 발병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콩팥 부분에 LDL 콜레스테롤, 동물성 지방이 먼저 쌓이게 되면은 신부전증이 발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요걸 뭐라고 말씀드리죠? 네, 우리 그 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시기에도 LDL 콜레스테롤이 과다하게 쌓이게 되면 발기부전 증상이 발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또 가장 멀리 있는 심장과 멀리 있는 이 발가락 끝에도 우리가 피가 잘 가지 못하면 산소가 부족하게 됩니다. 산소가 부족하게 되면은 족부성경 궤저병이 와서 우리 발이 썩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섭취한 동물성 지방, 즉 LDL 콜레스테롤이나 트랜스 지방이나 이런 것들이 어디에 가서 먼저 쌓이냐에 따라 가지고 질병이 발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뇨병으로 인해서 오는 고혈압이나 망막증이나 심근경색이나 이런 것들이 협심증이나 이런 것들이 오는 여러 가지 질병들이 아니라 어디에 먼저 쌓이는 합병증이 아니라 어디에 우리의 지방이 또 LDL 콜레스테롤이 동물성 지방 이런 것들이 어디에 먼저 많이 쌓이냐에 따라 가지고 질병이 발병하는 것을 제가 이 시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당뇨병, 무덤까지 가지고 가는 질병이라 그러는데, 여러분 당뇨병 우리가 지금까지 당뇨병은 한번 발병하게 되면은 치유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치유됩니다. 완전 치유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당뇨병을 치료하는 방법들이 우리가 자세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당뇨병은 내 친구가 하면서 평생 가지고 가는 질병, 또한 무덤까지 가져오는 질병인 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당뇨병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뇨병,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무덤까지 가져가는 질병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네. 당뇨병 환자 3사람 중 2사람은 심장마비로 사망. 여러분, 여기서 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 내가 혈당이 좀 높다고 해서 내가 심장마비로 사망을 해야 되는 것인가? 이게 당뇨인들의 중요한 함정들이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는 보통 사람보다 심장병 발병률을 높이며 실제로 당뇨 환자 3사람 중 2사람이 심장마비로 숨진다고 미국 당뇨학회에서 발표했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혈당이 높다고 심장이 왜 멈추는 이런 심장마비를 당해야 될 것인가? 이게 우리는 알지 못한 함정이 하나 있는 것입니다. OECD 국가 중 한국의 당뇨인 심장마비 사망 1위라고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당뇨병이란 그럼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뇨병, 물론 인슐린이 부족해서 오는 질병을 알고 있고, 또한 인슐린이 우리의 충분히 생성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 세포나 근육으로 잘 들어지지 못하게 되면은 당뇨병이 발병하는 것이나, 인슐린을 생산하는 곳에 췌장이 있는 곳이 있는데, 이 췌장에 보면은 랑겔한스한 베타세포에서 우리 인슐린이 분비가 되는데, 이 랑겔한스한 베타세포에서 인슐린이 충분히 분비가 안 되거나 이런 경우에 우리가 당뇨병이 발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병이라는 것은 우리가 섭취한 또 우리 음식을 통해서 섭취한 포도당 성분이 우리의 근육이나 세포로 들어가서 에너지로 쓰여야 할 텐데 에너지로 사용되지 못하고 뼈를 통해서 소변에 빠져버린 데에서 우리가 당뇨병이라고 우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뇨인에게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함정 때문에 당뇨인들의 심장마비로 숨지게 되고 심근경색을 당하게 되고 협심증이 오기도 하고,
또는 궤저병이 오기도 하고 고혈압이 오기도 하고 또한 여러 가지 질병이 온다 생각하지만은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 물론 혈당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혈관의 콜레스테롤을 정상으로 유지하지 않고 또한 모세 혈관 속에 집착되어 있는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지 않고는 절대 건강을 유지할 수 없다. 그런데 우리 당뇨인들은 무엇을 합니까? 거의 네 가지만 하고 있습니다. 첫째, 식이요법. 두 번째, 당뇨약, 경구약을 투여하게 되겠죠. 그다음 인슐린 투여, 그리고 운동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 이 네 가지 방법으로서 우리가 당뇨병을 이기고 나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지 않고 당뇨, 고혈압을 치유한다고 하는 것은 기둥이 썩어서 칩이 무너지려고 하는데 피가 샌다고 지붕을 고치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몸속의 죽정, 콜레스테롤이 습화된 것을 제거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만이 우리 당뇨인들이 심장마비를 당하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것은 생각하지 안 하고, 즉 죽종을 제거한다는 건 생각하지 안 하고 오로지 혈당을 조절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 또 당뇨병으로 고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당뇨병에 걸리게 되면 상당히 피곤함이 자주 오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자주 회사 출근을 하더라도 일을 잘 할 수 없고 좋다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당뇨가 있게 되면은 또 우리 눈이 잘 안 보인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당뇨병으로 합병증으로 눈이 나빠질 수 있다고 제가 그렇지 않다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 당뇨병이 없어 고혈압이 올 수 있다 그랬는데 물론 당뇨병이 있게 되면은 혈액은 약간 끈적하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우리 수종체라든가 안 질환으로 인해서 시력이 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분도 당뇨로 인해서 이제 안경을 써야 될 그런 상태가 됐기 때문에 이제 안경을 만지실 거로 있습니다만은 또한 이 분도 당뇨 질환이 있으면 있고 이 당뇨 질환이 있기는 정력이 감퇴된 것은 조금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은 혈액이 끈적거림으로 인해서 우리의 발기할 때 그럼 우리의 혈밑으로 많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위는 오늘 우리 젊었을 때 또 쉬는 기분을 한번 내보자고 이렇게 분위기를 잡아봅니다만은 남편은 지금 하품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정력이 상당히 좋지 않은 상태, 즉 발기가 잘 안 돼 그런 상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남자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그럼 정력이란 과연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발기, 엉덩이에는 피가 들어오는 동맥과 피가 빠져나오는 정맥이 있습니다. 들어오는 피를 머금주는 스펀지 형태의 해면체가 두 개가 있는데 이 해면체에 많은 피가 유입이 되어야만이 발기가 단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한 이 발기는 신경에 의한 혈관의 작용이다. 발기된 음경은 혈액 덩어리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혈액 속에 콜레스테롤이 많아지면 혈관이 좁아서 발기부진의 원인이 된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발기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피가 들어와서 해면체에 많은 피가 들어야 될 텐데 우리가 젊었을 때부터 우리가 또 이렇게 부부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늘 발기를 함으로 인해서 피가 우리의 거시기 해면체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게 되면은 그러나 들어갔다 나올 적에 보면은 대부분 피에 포함되어 있는 지방이라든가 콜레스테롤이 우리의 해면체에 거기에 가서 자꾸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다음에 부부 생활을 할 때 발기를 해야 될 당시에 피가 들어가야 될 그곳에 무엇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까? 즉 LDL 콜레스테롤이나 트랜스 지방이나 이런 것들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피가 들어가는 양이 적어지게 되면은 발기를 하여도 물렁물렁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발기부진의 원인이 되는 것인데 우리는 이런 원인을 상세히 알지 못하고 정력제를 사서 드시거나 여러 가지 보양음식을 드십니다만은 우리가 정력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해면체를 깨끗게 해주고 시장 하부를 맑게 해주면은 우리의 정력은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즉 정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피가 맑고 해면체가 깨끗하고 또 시상하부가 맑아지시면 늘 우리는 정력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력 감퇴, 발기부진 원인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상하부는 우리가 이제 어떤 부부관계를 하려고 할 때 명령체계를 하는 그런 기관입니다만 엉경해면체에 이물질로 혈액이 부족하다. 해면체의 이물질, 즉 죽종, 콜레스테롤, 트랜스지방 이런 것들이 해면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피가 충분히 들어갈 수 없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발기가 잘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게 되면
정자량이 감소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소가 되게 되면은 우리가 쾌감, 즉 사정할 때 느끼는 감정이 상당히 부족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쾌감을 느끼기 위해서도 또 우리는 정자를 많이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또 음식도 우리가 섭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기부전의 원인은 해면체에 피가 많이 들어가지 않음으로 인해서 생긴다 하기 때문에 그럼 응경 해면체를 깨끗이 해주면 혈액이 많이 유입되어 발기부전이 치유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응경 해면체를 깨끗이 하고 피를 맑게 유지하게 되면은 우리는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